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백만입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은 대로 2018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꼬박 3년 동안 주 교황청 한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 인연으로 교황님을 가까이서 뵙게 됐고, 마침 그때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했었죠. 급변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몇 차례 열렸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평창 동계연필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이라는 아주 엄청난 이벤트가 진행됐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저도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요 토픽이 프란시스코 교황의 방북 프로젝트의 그 전말과 그 의미,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외교 비사인데요. 제가 강연은 많이 다녔지만 공중파에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비밀스러울 것도 없고요. 교황청의 비밀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기록에 도움을 해서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교황청과 바티칸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약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저희 대사관, 교황청 대사관에 있는 국기인데요. 왼쪽이 한국기고 교황청에 국기가 있습니다. 국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황청과 바티칸.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를 가벼운 퀴즈를 하나 내는 걸로 시작할게요. 세계에는요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그런데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지도에 없는 나라가 있어요. 지도에 없어요. 종이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구본에도 없고, 여기서 디지털 시대에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없습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은 정답을 알았을 거예요. 교황청입니다. 지금 한번 열어보십시오.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에 교황청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바티칸이 나올 거예요. 영어로 해보세요. 교황청의 영어명은 바티칸이 아닙니다. 홀리시, HOLYSEE, 그 영어 명칭입니다. 홀리시로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그때 입력하면 바티칸 시티 스테이트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교황청과 바티칸이 같은 말이냐?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서울이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서울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서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황청은 지도에 없는 나라예요. 지도에 없는 나라에 대사를 간 거예요. 그거 묘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라 많은 대사들이, 전 세계 대사들이 다 지도에 없는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은 영적인 나라, 스피리추얼 컨트리를 통합니다. 전 세계를 통할해요. 전 세계 13억 인구의 카톨릭 신자를 관장합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는 2,900개가 넘는 교구가 있어요. 전라북도에는 전주 교구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 교구가 있어요. 한국에만 16개 교구가 있어요. 그 교구를 통해서, 전주 교구를 통해서 전라북도를 관장합니다. 그 교구가 전 세계적으로 2,900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구장은 누가 임명하냐? 교황이 직접 임명합니다. 교황의 고유 권한이에요. 아무도 간섭 못해요. 전주 교구의 신분 누가 임명하느냐? 전주 교구장 임명합니다. 주교, 김선태 주교님이죠. 임명합니다. 누구도 간섭 못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리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합니다. 반면 바티칸은 여러분도 가본 사람은 알 겁니다. 오늘 제가 전북대학교를 갔는데 전북대학교 캠퍼스의 반의 반도 안 돼요. 우리나라 창경궁 정도 넓이의 국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고 해요.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곳에
교황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교황청의 주요 기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청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오늘 전북대 총장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황청의 대사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교황청 대사관이니까 바티칸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주 교황청 대사관은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은 붕어빵 속에 붕어 없지 않냐. 그런 결과가 똑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홀리시는 바티칸은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황청은 왜 다르냐? 교황청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얘기되지만은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2000년이 넘어요. 교황청의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은 266대 교황이에요. 2000년이 넘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100년이 안 됐어요. 1929년에 라테라노 협정에 의해서 생긴 아주 인위적인 도시국가입니다. 시티 스테이트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권을 홀리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 교황청 대사를 한 겁니다. 주 바티칸 대사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바티칸하고 교황청하고 같이 쓰이죠. 뭐 잘난 체 한다고 틀린 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가셔서 택시 기사한테 바티칸 가자고 하면 더 잘 가요. 교황청 홀리시 가자고 하면 좀 머뭇거립니다.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는 바티칸 쓰이는데 원리적으로는 다르다. 그래서 교황은 교황청의 수장이고 그리고 바티칸 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티칸이라는 공간이 있죠. 작은 공간.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가는 곳이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해제돼서 아마 장사진을 칠 겁니다. 100m가 넘어요. 줄에 줄을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사람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성당이, 바티칸 정원이 있고, 바티칸 경당이 있고, 베드로 성전이 있는데 세 개만 제가 약간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바티칸 정원은 교황님의 전용 공간입니다. 교황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전부터 약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우리나라의 창덕궁이죠. 가면은 후원 있지 않습니까? 비원하고 똑같습니다. 비원도 왕만 갔잖아요. 왕과 왕 가족과 고위 관료들만 갔는데 바티칸 정원도 바티칸의 그 고위 관료 사제만 들어갑니다. 근데 요새 일부 개방돼 있죠. 그리고 3대 경당, 시스티나 경당, 파울리나 경당, 레드토리스 마테르 경당, 그리고 성전이 있는데 제가 약간 소개해주고 갈게요. 맛배기로. 이게 바티칸 정원의 입구에 있는 유명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수호천사죠. 창을 들고 바티칸 정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정원에는 성모님 상이 많아요. 가톨릭 신자들은 알겠지만 프랑스의 루르드 성모님, 그리고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님, 또 뭡니까 파티마 성모님, 포르투갈에 여러 가지 성모님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딱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다 할 수는 없고 여기는 과달루페 성모님, 제일 먼저 성모님이 발현한 곳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남미분이라 그런지 여기를 좋아합니다. 이 앞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가 자갈길로 있는데요. 자갈길이 있는데 걸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납니다. 걷기 좋아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는 곳이죠. 교황님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휴식을 취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나무 거리인데 성경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포도나무니 뭐 파피루스니 무화과 나무니 많은데 그 중에 28개의 나무를 심어놨어요. 이스라엘에서 캐다가 심어놨고 나무 밑에 그 관련 성경 구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은 자갈길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순례자들을 안내할 때 이 나무를 앞에서는 내가 세웁니다. 저 나무예요, 저 나무. 저 나무가요, 그리스도고 신자가 아니라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순환을 당하잖아요. 고문을 당하고 그때 가시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죠. 그 가시관을 만든 가시나무예요. 이걸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날카로워요. 제가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베드로 대성전이죠. 여기도 아주 관광 명소지 않습니까? 여기 다 개방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더 큰 교회는 없어요. 2018년 10월에 문재인 대통령 네 분이 와서 여기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미사를 드렸습니다. 특정 국가의 국가 현안을 놓고 국가 지도자를 모시고 미사를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MBC에서 생중계했고 주요 방송을 주요 이제 KTV나 CPB 같은 생중계를 했는데 그때가 밤 2, 3시 해가지고 많이 못 봤지만 심야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교황님의 특별 배려로 여기서 그 미사가 열렸어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이제 본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프로젝트. 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프로젝트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북한은 알고 계시죠? 헌법상에는 명목적으로 종교 자유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종교 자유가 없어요. 성경만 들고 다녀도 처형당합니다. 불경도 못 들어요. 뉴스가 나오죠. 없습니다.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찰이 있는데 그건 전시형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전시형이에요.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5개입니다. 5개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는 이미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러시아는 교황청하고 수교가 돼 있어서 로마에 상주 대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공산주의 국가들이 인정하냐?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종교 자유가 필요해요. 종교 자유가 없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개 나라가 있어요. 공산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나라가 중국, 베트남, 라오스, 쿠바, 북한. 이 5개 나라 가운데 로만 칼라를 하는 카톨릭 사제가 없는 나라는 유일하게 북한입니다. 북한. 중국 주교도 있습니다. 추기경도 있습니다. 신자 많아요. 베트남 우리나라도 신자 많습니다. 인구의 10%가 넘어요. 쿠바 카톨릭의 메이저입니다. 라오스 카톨릭 인구가 4만 명 정도 되지만 추기경이 있습니다. 북한 없습니다. 사제도 없고 수녀도 없고 없어요.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없는 나라예요. 탄압하는 나라입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나라에 세계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방문한다? 그 모순적인 일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프로젝트 진행이. 제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5월에 취임하시고 5월 말에 그 주교황청 대사로 내정이 되었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로마에 가거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좀 추진해봐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다 주문하는 거예요. 스님을 만나도 얘기하고 목사님을 만나도 얘기하고 신부 만나면 당연히 얘기하고 정치인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일개 참 저는 전문 외교관도 아니었는데 외교관이 교황님의 그런 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문을 받았어요. 머리가 깝깝했죠. 깝깝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은 다른 종교와 달리 13억 가톨릭 신자가 매일 같은 복음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교황님부터 전 세계, 한국, 아프리카, 남미까지 다. 그걸 교황청이 정해줘요. 제가 2017년 그 내정을 받고 준비해가지고 이 로마행 비행기를 탄 게 2018년 1월 14일입니다. 그때 비행기를 탁 타가지고 머리가 딱 빠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날의 복음 말씀이 뭐냐면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 와서 보아라. 영어로 come and see.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무슨 의미일까? 꼭 교황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와서 보아라. 너 걱정하지 말고 와서 보아라. 그럼 될 거다. 그런 뜻도 되고, 와서 현실을 보고 정신 차려라. 그런 뜻도. 많은 막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갔는데 또 막 머리가 맴도는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주문했던 게 교황님의 방북을 추진해라. 이런 미션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중요한 업적을 하나 남겼어요.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50년이 넘도록 철천지 원수로 싸웠지 않습니까? 싸웠어요. 50년, 거의 59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화의장이죠. 하고 외교를 중재해서 국교 정상화를 이루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평화를 중재한 거예요. 2014년 12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피델 카스트로 의장이 똑같은 시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알 거예요. 성명을 발표하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번에 국교 정상화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도움이 컸다. 감사한다. 물밑 협상을 해준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뒤로 2015년에 쿠바를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해서 정리를 쫙 해줍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또 북한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평화의 중재를 서도록 해달라 이게야. 왜 쿠바하고 미국만 하냐? 북한하고 미국도 하게끔 해라. 200만 돼서 당신이 가서 해라요.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깝깝하지. 깝깝한데 이런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교황청에는 산떼지디오라는 국제적인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자선단체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자선단체인데요. 그 자선단체의 대표입니다. 회장 마르코 임팔레아토 가운데 있습니다. 왼쪽에는 로마에 있는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예요. 김천 대사. 참 박인데 성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두 명 김일성 배지 달았죠. 그리고 저 있고 맨 오른쪽은 우리 대사관의 공사 외교관이에요. 이 사진이 중요한 겁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교황님의 방북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막바지에 2019년 2월 10일입니다. 10일 라테라노 성당에 있었던 그 산떼지디오 그 자선 행사장에 나타난 거예요. 리셉션장에. 산떼지디오의 그 측으로부터 저한테 귀뜸을 해주라고
어떤 분이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이번 산테지도 51주년 행사 미사와 리셉션에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올 테니 당신이 올 텐데 당신이 관심 없냐? 관심 있으면 와라. 당연히 관심 있죠. 그래서 저와 제 와이프와 이 공사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1층 대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미사 할 때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미사가 끝나고 리셉션장에 갔더니는 딱 있던 거예요. 화기애애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때 이걸 보고 교황님의 방북이 거의 성사됐구나 생각했어요. 이때가 2019년 2월 10일이니까 하노이 노딜이 2019년 2월 말이잖아요.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 사진을 이제 하고 다시 거꾸로 이제 여기 예. 아까 그 사진이에요. 사진. 2018년에 어떤 급변을 한반도 지형이 어떻게 급변했냐면요. 제가 로마로 떠날 때는 한반도에 냉기류가 강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살떨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핵실험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분노와 화염이라는 말로 김정은 위원장을 직격했습니다. 분노와 화염. 유명한 말입니다. 직격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대받아쳤습니까? 내 책상에는 핵단추가 있다. 정면으로 맞아붙인 거예요. 정말 살떨리는 그 시기였어요. 그게 2017년 말과 2018년 초입니다. 저는 2018년 1월 14일에 떠났어요. 그리고 그해 2월 초 9일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동계올림픽 열리기 초입에도 미국에서 부통령이 오고 북한에서 김여정이 왔는데도 약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임장 제정식 한 게 2019년 2월 16일인데 그날이 설날입니다. 그때도 썰렁했어요. 그래서 교황님 처음 만났을 때 교황님한테 제가 북한에 한번 가십시오. 쿠바와 미국의 평화 중재를 했듯이 북한과 미국, 북한과 한국에 대해서도 평화 중재를 해 주십시오. 북한에 가서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북한 땅에 대해서 축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기회가 되면 내가 왜 안 가겠냐. 내 머리와 가슴엔 항상 한반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로마에는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연합뉴스 로마 특파원이 있어요. 연합뉴스 로마 특파원 현윤경 특파원인데 그분의 임기가 2019년 4월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합뉴스 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해서 교황님이 가게 될 것 같다. 이분이 영어도 잘하고 이탈리아어도 잘하니 교황을 수행하게 해야 된다. 교황 수행해서 기내 인터뷰도 하고 북한에서 할 때 그 바티칸 출입기자 중에서 유일하게 조선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보내자. 그러려면은 임기를 좀 연장해 달라. 해서 임기를 4개월 연장해 줬어요. 연합뉴스 로마 특파원은. 그랬는데 성사 직전에 하노이 노딜 북한과 미국의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의 2차 정상회담이 이때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7년에 6월에 싱가포르에서 1차 있었고 2차가 있었어요. 다 성사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보도 아마 기억날 겁니다.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기류가.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용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해서 3박 4일 달려서 하노이를 갔지 않습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지나쳐서 베트남을 간 거예요. 노딜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상심이 있겠습니까? 그래갖고 이걸 계기로 다 협상을 끝내버린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니까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모든 대외 협상을. 북한에 돌아가가지고 이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왕래가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니까 꽁꽁 얼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요새는 또 그 일본하고 무슨 대화 조짐이 있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급진전됐었어요. 그 급진전 상황을 제가 또 상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교황의 라틴의 명칭은 폰티펙스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갈등하는 사람, 분쟁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한테 다리를 놔서 평화의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쿠바와 미국의 다리를 놓는 것처럼 이 역할에 충실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그러면은 프란치스코 교황 영향이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갤럽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2,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글로벌 리더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요. 그 조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압도적으로 1등을 합니다. 항상 종교와 관계없이, 인종과 관계없이, 선진국 후진국 관계없이 항상 1등을 해요. 50%가 넘습니다. 그 나머지는 40% 이하예요. 한국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지도는 70%입니다. 카톨릭 인구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지지도가 있는 데다가 아까 말한 카톨릭의 네트워크가 엄청납니다. 2,900개 넘는 교구와 수도원, 거기서 모든 정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카톨릭은 철저하게 중앙 집권적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의 정보력은 미국 CIA를 능가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예요. 그런 힘으로 탱크한 데 없지만은 외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프란시스 교황은 방금 어떤 의미가 있냐? 종교를 탄압하는 나라에 종교 지도자가 가요. 한반도 외교 지형을 뒤흔들 초대형 이벤트입니다. 폴란드의 공산주의 국가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방문했었죠. 1979년일 겁니다. 방문해가지고 폴란드 공산 체제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공산 동굴화파가 자유화가 됩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리고 가게 되면은 교황 혼자 갑니까? 교황의 수행은 100여 명 갈 겁니다. 바티칸의 출입 기자가 130~140명 됩니다. 기자들이 다 갈 겁니다. 교황님 전용기가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뜰 때까지 CNN, BBC, KBS, MBC 다 생중계할 겁니다. 아마도 교황님의 전용기가 로마 공항에서 뜰 때부터 생중계될 거예요. 체제 개방을 의미합니다. 체제 개방. 그리고 북한과 서방 세계와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방 세계는 그리스도교 문명권입니다. 교황은 카톨릭의 수장이지만 서방 세계에서는 그리스도교 문명권에서는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개신교만 기독교가 아니에요. 카톨릭도 기독교고 동방 종교도 기독교고 이집트 koptik교도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한 것이 아닙니까? 음력한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황님을 존경합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 문명권이에요. 미국, 유럽 다 그리스도 문명권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인데요. 대통령의 특별기를 멈춰 세운 교황 한마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벨기에에서 열리는 아셈 정상회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에 가기 전에, 벨기에 가기 전에 로마를 들려서 교황님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에 평양을 갔었죠. 김정은 위원장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은 교황님을 초청해라. 초청해서 개방하고 그럼 많은 이득이 될 거다. 그러고 광주교회 김희중 대주교도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초청해라. 그러니까 그때 교황님이 김정은이 뭐라 했습니까?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교황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화답을 해줬어요. 다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교황님한테 전달한 거예요. 교황님이 가시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환영한다는데 가시죠 하니까는 교황님께서 가겠다. 나 갈 준비되어 있다. 그게 소노 디스포니빌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길래 이거 엄청난 뉴스지 않습니까? 예상치 않은 뉴스가 터져서 저와 청와대 대변인 지금 윤영찬 지금 의원이죠. 그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역하신 분을 불렀어요. 교황님의 워딩이 뭐냐? 그걸 정확히 알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가는 이게 결례가 되지 않냐? 보니까는 sono disponibile 이게 이태리 말입니다. 영어로는 I am available 이런 뜻이에요. 공식 초청장을 보내면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원래 정상 간의 방문은 공식 초청장이 와야 됩니다. 구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sono disponible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이탈리아에서 내가 물어봤는데 민원인이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민원을 하지 않습니까? 길을 놔달라, 뭐 인허가를 해달라 할 경우에 공무원이 sono disponibile 얘기하면 이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99.9% 그냥 가라, 걱정 말고 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강한 긍정이에요.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제 릴리스를 했죠. AP통신부터 긴급 타전이 되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교황 김정은 위원장 방문 요청 사실상 수락. 브레이킹 뉴스로 나가는 겁니다. BBC, CNN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행 기자들이 비상이 걸렸죠. 나 벨기에 못 가겠다. 그때 밤중이었거든요. 이 뉴스 정리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전용기가 로마 공항에 서너 시간 멈춰버린 거예요. 이 소노 디스포니빌레 이 말 때문에. 그래가지고 북한과 교황청 간에 교황 방북이 급진전된 겁니다. 협상이. 숨가쁘게 진행됐어요. 한 4개월 동안.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겁니다. 아까 말했던 산테지디오 회장이 12월 초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나지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요. 그래놓고 사진을 릴리스합니다. 조선중앙통신 이따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2017년 11월에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 대리가 부부가 망명을 해요.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이탈리아에서. 그래갖고 속된 말로 이탈리아 대사관이 쑥대밭이 된 상황이에요. 북한 사람으로서는 이탈리아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교황청에 산테지디오 사실상 교황청 산하기관의 장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만나주고 릴리스하고 여러 기관을 방문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테지디오에게 평양 사무소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가 북방 정책을 짰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수교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북방 정책을 할 때 누가 갔습니까? 먼저 갔습니까? 코트라가 먼저 갔습니다. 코트라가 먼저 가서 외교관 역할을 한 거예요. 수교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교황청은 산테지디오나 까리타스 같은 자선단체가 먼저 가서 대사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개설은 안 됐어요. 나중에 안 됐는데 받았고 또 교황청에서는 교황청에도 교황의 방북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교황님 주재하에 토론회를 가져가지고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가톨릭은 순명의 교리가 있습니다. 무슨 현안이 있어서 결론이 안 날 때,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될 때, 짱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래요. 반대했던 사람도 다 승복합니다. 교구도 그렇습니다. 전주 교구에서 무슨 현안이 있어요. 신부들끼리 막 갑론을박해요. 근데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 그러면 주교가 이거다 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진 보여줬던 산트지디오 창립 51주년 기념식에 그 북한의 그 망명한 사람의 후임인데 이탈리아에 부임한 지 몇 개월, 1,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현장에 온 겁니다. 내가 그 고참 외교관한테 물어봤더니는 이런 예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를 탄압하는 북한에서 대사가 공식적인 종교 행사에 공개적으로 참석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양 당국의 하명, 명령 없이는 불가능한 거다. 너 거기 가라. 가서 얘기 많이 나눠라. 그것은 교황청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야. 사인. 뭐가 물밑에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보고했죠. 본국에 보고하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그때 교황님이 또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기존의 관행을 넘어서서 협상을 해라. 예를 들면요, 가톨릭은 전례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여기 가톨릭 진짜 계실지 모르는데 전례를 중시하는데, 교황이 전주를 방문했다. 그럼 누가 영접하게 됐냐면은 전주 주교가 방문하게 영접하게 돼 있어요. 교황이 제주를 갔다. 제주의 짱은 제주 고구의 주교입니다. 제주 주교가 영접합니다. 서울 가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평양을 갔어. 누가 해야 됩니까? 평양 교구장이 해야 돼요. 평양 교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단 전에는 평양 교구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분단되고 나서 중단됐는데 지금 살아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살아 있는데 평양 교구장을 누가 맡고 있냐? 당시 염수정 추기경 서울 대주교가 맡고 겸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가야 됩니까? 염수정 추기경이 가서 평양 가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리상 맞는 겁니다. 그럼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교황이 뛰어넘어라. 그것은 안 가자는 얘기다. 염수정 추기경 안 와도 된다. 그냥 내가 내려가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그래서 기존의 관행과 그 전례를 뛰어넘어라. 내가 평양 가는 게 중요하지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청 당국과 평양 당국 간에 실무 협상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전에는 산트지디오나 로마에 있는 주 이탈리아 대사관을 통해서 간접 협상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왜 교황 방북을 추진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김일성 주석이 199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방북을 추진한 것을 똑같습니다. 그 이차 똑같아요. 김일성 교황을 평양에 초청하라. 이게 어디에 책에 나오는 거냐면요,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의원 회고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3층 서기실에 암호라는 책이 있어요. 회고록. 그분이 북한 외교관 출신이잖아요. 영국에서 망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그분의 회고록에 나옵니다. 그분이 회고록에 자기가 북한 외무성에 공무원을 들어갔을 때 김일성의 특명이 떨어진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초청하라. 왜 그랬냐면요, 간단합니다. 외교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1991년은 동구라파가 무너지는 때예요. 소련이 해체되는 때입니다. 그럼 한국이 북방 정책이 성공해서 한국이 중국하고 수교하고 러시아하고 수교할 때예요. 북한이 완전 외톨이가 됐어요. 그 외교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종교 자유가 있다는 것을 표방해가지고 자기가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태영 의원 책에 보면은 3개월 만에 이 태스크포스를 해체했다는 겁니다. 왜? 종교가 무서워서. 자유바람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자유바람. 김일성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고향이 폴란드입니다. 고국이. 자기 고국으로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뒤로 폴란드가 공사체제가 무너졌어요. 그 목도에 있거든요. 무섭고. 그래서 3개월 만에 눈물을 먹고 그 테스트포스 해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북한의 고립을 탈피하는 의도가 있고 할아버지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종교 자유가 있다는 것을 표방하는 명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체제 국내용으로 홍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황급이다. 교황이 오면 영접할 거 아닙니까? 퍼레이드 할 거고. 그럼 북한의 국민들한테 인민들한테 교황과 동격으로 자기를 선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효과를 바라고 교황 방북을 추진했을 거다. 맘먹을 거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폰티펙스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쿠바와 미국의 다리를 놓았던 것처럼 평양과 워싱턴의 다리를 놓겠다. 평양과 서울의 다리를 놓겠다. 이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평화의 중재자,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여러 나라를 갑니다. 어려운 이라크도 가고 남수단도 가고 어려운 데를 가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황님을 만나보면은 확실한 인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반도는 2차 대전 이후 남아있는 마지막 냉전 지역이다. 이 인식을 확실히 갖고 계세요. 이걸 냉전이 해소하지 않으면 세계 평화는 어려워진다. 그럼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지전이 아니고 국제전이 될 거다. 절대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있을 때부터. 아르헨티나 있을 때 한국 교민들, 한국 신부들, 한국 수녀들한테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4년 한국을 전격적으로 방문했죠. 전 세계 이분이 취임해가지고 해외 순방 온 게 한국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교 사명, 이분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동북아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삼으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죠.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김정은이 이용해 먹으라 해라. 우리 교황님은 멀리 내다본다. 크게 본다. 그거 관계 신경 쓸 거 없다. 체제 홍보 하락해라. 그런 거예요. 더 크게 보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의지를 제가 어록으로 정리해 봤어요. 이거 쭉 보면요. 이건 2018년 2월인데 제가 시임장 제정할 때입니다. 내 가슴과 머리에는 항상 한반도가 있다. 기회가 되면 평양에 꼭 가겠다. 그때 시임장 제정식 했을 때 설날입니다. 이날이 설날인데 한반도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님 방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저한테 밝혔다는 걸 그 로마 특파원한테 얘기하면은 좀 뻘쭘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과 안 맞아.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평양에 가겠다는 말은 로마 연합뉴스 특파원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교황님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내 가슴과 머리에 항상 한반도가 있다. 이건 얘기했던 이걸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그래서 시임장 제정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북 의사를 대한민국 정부 당국자에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날. 외교관에게 대사에게 시임장 제정식은 각별합니다. 대사로 내정돼서 발표돼서 주재교에 가더라도 시임장 제정식을 하지 않으면 대사 행동을 못해요.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임장 제정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 서재에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소노 디스포니빌레 평양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고 내부 토론에서 토론 잘 들었다. 나는 가고 싶다. 준비 잘 하길 바란다.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2020년 12월 이임을 앞두고 10월 달에 만나뵀어요. 마지막 이임 인사를 했죠. 그때는 또 얘기했죠. 그때는 서울과 평양을 동시 방문하고 싶다. 남북한 지도자의 손을 잡고 판문점을 넘는 게 나의 꿈이다. 너무 그냥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절을 하고 왔습니다. 아까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0월에 다시 로마를 갔습니다. 이때 G20 정상회의가 로마에 있었어요. 그때 만났을 때도 기꺼이 북한에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그냥 덕담으로 북한 가겠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 의지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외교 안보적 인식, 한반도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이게 철철 넘치는 겁니다. 제가 시진핑 제정시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인 서재에서 이렇게 환담하는데 뒤에 서 있는 분들은 사진 찍고 다 나갑니다. 여기 한국 신문은 통역하신 분이고 저도 1인 구도로 아련을 했죠. 종교적으로는 아련이라고 외교적으로는 면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임 있을 때 제가 하도 고마워서 큰절을 하고 드리고 떠났죠. 예. 제가 큰절을 드린다니까 이분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작별을 할 때 큰 어른이나 그 존경하는 분한테는 절을 드립니다. 받으십시오 하니까 받으시더라고요. 예, 본래 앉아서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고관절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프란치스코 방북의 재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게 관심이죠, 여러분들. 최근에 2020 올해 3월에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로마를 가서 바티칸을 갔어요. 교황님은 못 만났더라고요. 막 일정이 엇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2인자를 만났어요. 국무원장, 우리나라 같으면 국무총리, 파롤리 추기경을 만나서 그때 교황님의 방북을 다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얘기했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유력 방송사의 외교안보 담당 기자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정보가 없다. 지금 정보가 없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2019년에 무산될 때와 지금 상황이 너무 같지 않냐. 근데 변화가 없는데 저게 가능하겠냐. 사실상 어렵다. 불씨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불씨는 남아있겠지만 어렵다. 꼭 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모르죠.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티칸에 교황청에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이 계세요. 한국 분입니다. 대전 교구장을 했던 분이죠. 교황님의 아주 측근이죠. 아주 교분이 짙습니다. 짙어요. 이분이 지금 성직자부 장관 하고 있는데 이 성직자부 업무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중국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그랬어요. 교황 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거다. 지금 외교 지형에서. 그렇지만 교황이 자기 측근으로 데리고 있는 유흥식 장관, 추기경 장관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거다. 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김진표 의장도 아마 그런 의사를 전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만나서 당신이 추기경님이 가주세요. 가서 교황님의 그 평화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세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로마로 전화를 했어요. 유흥식 추기경 제가 잘 아니까. 추기경님, 김진표 의장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고. 그냥 추기경님께서 교황님 특사로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그때 이분이 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시고. 그럼 제가 제안을 했어요. 로마를 만약에 특사로 가시게 되면은, 평양에 가시게 되면은 평양에서 바로 로마로 가시지 말고 판문점을 통해서 육로로 서울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하고 또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교황은 못 가더라도 교황 특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황 방북의 불씨는 여전히 있다. 꺼져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사 방문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러분들 그 비스마르크 아시죠? 독일을 통일시킨 비스마르크 철혈 제선. 이 비스마르크가 유명한 것은 뿔뿔이 흩어진 독일을 19세기에 통일했는데 절묘한 외교 전략을 통해서 한 거예요.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남긴 말입니다.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 정치 지도자의 책무. 이게 우리나라에 딱 적용된 말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려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려면 이런 비스마르크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